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제 제가 5시간 반 정도 실시간으로 방송했다가 이제 중간에 KBS 인터뷰 때문에 그 방송 중단하고 이제 KBS 인터뷰를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그 KBS 인터뷰는 링크를 제가 댓글에 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굉장히 기쁜 날이었죠. 예, 다들 많이 우려가 컸습니다. 장난질 혹시 있을까 봐. 하지만 조기에 끝났어요. 그래서 "선거일이 다시 위대하게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날 바로 나왔죠, 결과가 대부분 미국 대통령 선거가. 근데 4년 전 팬데믹을 핑계로 계속 이렇게 질질 끌고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가요. 자, 올해 선거는 바로 어 결과가 빨리 나왔어요. 예, 지금 뭐 아직 최종 결과는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현재 추세로 볼 때 트럼프가 선거인단 320명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압승이죠. 압승.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싹쓸이승, 경합주 싹쓸이승을 거뒀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경합주로 분류되지 않았던 네바다주는 원래 경합주로 분류되지 않았던 주였습니다. 파란 주였지만 네바다주까지 집어삼킬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트럼프가. 그만큼 트럼프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 역대 대통령, 미국 역대 정치인 중에 아마 도널드 트럼프만큼 인기가 많은 정치인이 없을 거라고. 제가 본 정치인 중에서는 트럼프만큼 인기 있는 정치인 전 본 적이 없어요. 로널드 레건보다도 더 인기가 많다고 봅니다. 그 열렬 지지자 인기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중도층 그리고 뭐 백인, 라틴계, 흑인, 아시안까지 지금 아울러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트럼프가.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걸 그대로 번역 보도했던 여태까지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ABC, MBC, CBS를 그냥 그대로 번역 보도해 가지고 여러분께서 이제 그 한국에 계신 특히 분들은 그 언론들 내용만 보고 '당연히 카말라가 되는 거 아니야? 왜 트럼프가 돼야 왜 트럼프가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대한 언론 특히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더 인기가 많았다는 거 카말라 해리스에 비해서.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경합 7개 주 싹쓸이승 거둘 거라고 호언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한인 언론 실태가 굉장히 정말 이제 문제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썸네일 제목도 그렇게 잡은 건데요. 언론이 죽은 날이에요, 언론이. 선거일은. 더 이상 이제 미국인 대다수가 메인스트림 미디어, 주류 언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그리고 대선 후보들은 앞으로 팟캐스트 예를 들면 2시간, 3시간 트럼프는 3시간 넘게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조 로건과 함께. 한국에서 조 로건 그러면 거의 몰라요, 누군지. 조 로건 그러면은 사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ABC, NBC, CBS를 합친 거보다 제가 더 영향력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본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보세요. 유튜브에서 그렇게 막으려고 해도 거의 5천만 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로건이. 조 로건 공식 지지도 트럼프 당선에 도움이 됐죠.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가 승복 연설을 오늘 했습니다. 예, 사실 어제 승부가 끝났고 승복을 바로 안 했죠, 카말라 해리스가. 근데 어제 카말라 해리스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그래서 지지자들이 모였는데 그냥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하루 종일 지켜보고 있었던 자기 지지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격하지 못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카말라 해리스는. 처음부터 대통령감이 아니었습니다. 예, 애초에 한국 한인 언론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냥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을 신처럼 떠받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카말라 해리스 딱 인터뷰 몇 개만 봐도 이 사람이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게 금방 드러나는데 딱 봐도 어떻게 트럼프를 이기겠습니까? 트럼프 같은 그런 정치 스타를. 카말라 해리스를 보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카말라가 어떻게 이겨요, 트럼프를. 인물 면면을 볼 때도.
자, 그래서 트럼프 이번 승리가 엄청난 의미를 저희들한테 던지고 있습니다. 전체 투표에서도 앞섰어요. 2004년 조지 W 부시가 존 캐리 당시 민주당 후보를 이긴 이후 전체 투표에서 20년 만에 공화당 대선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것도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트럼프한테 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트럼프가 졌던 주들, 어제 대선에서 트럼프가 졌던 주들을 보면은 다 유권자 아이디를 확인하지 않는 그런 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들 법까지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정말.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여기 CNN이 썼어요. 예, 트럼프가 이렇게 화려한 컴백, 정치 컴백을 함과 동시에 이는 미디어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CNN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를 보도해 왔습니까? 그걸 그대로 번역 보도한 한국 한인 언론들도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예요. 공범 행위를 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진실 정치를 통해서 진실 뉴스를 접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언론인으로서 이렇게 그냥 드립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LA 타임스, ABC, NBC, CBS, 뉴스위크, 타임 매거진 그냥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언론사만 이렇게 번역해서 인용해서 보도하는 거는 정말 문제 아닙니까? 그걸 이제 와서 깨달았다는 것도 정말 한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하고 어제 인터뷰 KBS 원 사사건건 그 진행자분께서는 앵커님께서는 잘 아시더라고요. 미국 정치 진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 모르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민주당 쪽에서 카말라 해리스를 바꾸지 말았어야 됐다. 카말라 해리스로 바꾸지 말았어야 됐다. 그냥 조 바이든이 끝까지 완주했으면은 더 좋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이 여기 보면은 조지 클루니 slammed for demanding Joe Biden quit ahead of Donald Trump's election victory. 조지 클루니 영화 배우 아시죠? ER TV에 나온 정신 나간 영화 배우인데 저 조지 클루니가 뉴욕 타임스에 칼럼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버락 오바마가 그 조지 클루니한테 부탁을 한 거였어요. 사실상 쓰라고 제발 조 바이든 나가게. 왜냐하면 조 바이든이 도널드 트럼프하고 1차 토론 때 완전히 졌잖아요. 완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 바이든을 내보내야 되는데 여론몰이를 한 거죠. 그래서 조지 클루니가 뉴욕 타임스에 그렇게 오베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지 클루니를 향해 비판하고 있어요. 야, 너 때문에 조 바이든이 내려갔잖아. 차라리 조 바이든이 끝까지 싸웠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조 바이든이 받은 그 표밭보다 다 적게 받은 겁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표를. 반면에 트럼프는 모든 연령층 그리고 인종으로부터 더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민주당이 다양한 계층을 선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인구 통계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렸고 자신의 2020년 기록을 경신했다. 트럼프는 주로 민주당 지지층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젊은 유권자 중 10%, 그리고 흑인 중 7%, 라틴계 유권자 중 6%를 더 얻었습니다. 2020년 선거에 비해서요. 여기 나오죠. 여성 2포인트 더 많이 받았고 남성으로부터 3포인트 더 받았고 그다음에 대학 졸업장 받지 못한 유권자, 그러니까 고졸 유권자 6포인트, 라틴계 6포인트, 흑인 6포인트, 젊은 층 10포인트. 자, 그리고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에는 오세올라 카운티가 푸에르토리코 유권자가 제일 많다고 그럽니다. 푸에르토리코 저기 비판하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느냐, 쓰레기 섬이라고 하면서 그 토니 힌치클리프 코미디언이 한 걸 두고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트럼프 지지자들을 두고 쓰레기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비판을 안 해요, 또 언론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한국 한인 언론들이 좀 더 필터링을 하면 보일 거 아닙니까? 누가 제대로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그것만 봐도 현직 대통령이 트럼프 지지자들을 두고 쓰레기라고 하는 거는 별로 비판할 생각 안 하고, 코미디언, 그것도 트럼프하고 전혀 알지도 못했던 코미디언 토니 힌치클립이 퓨에르토리코 섬을 두고 쓰레기 섬이라고 하는 건, 그거는 계속 떠들고, 이게 얼마나 공평하지 못한 처사입니까, 언론이. 그리고 퓨에르토리코 그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퓨에르토리코가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걸 꼬집은 거예요, 토니 힌치클립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든 트럼프 진영은 때리려고. 예?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유세했다고 히틀러입니까? 그러면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 간 사람들 다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밥 먹은 적이 있고 트럼프가 밥 먹은 적이 있으면은 트럼프가 히틀러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번역 보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대로 지금도 보니까 그대로 따르는 것 같던데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못 고쳐요, 그 습성. 사대주의. 텍사스 남쪽에 이렇게 스타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96%가 라틴계인데 유권자가요. 여기서도 16포인트나 더 얻었다고 그럽니다. 2016년에는 여기서 60포인트 차로 힐러리한테 졌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백인 우월주의자라느니 뭐 나치라느니 히틀러라느니 이게 이제 안 통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소수계 인종들이 더 지지를 하겠습니까? 흑인 유권자들로부터 더블 스코어로 더 많이 지지를 받았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조금만 생각하면은 정답이 보이는데 말이죠. 저희들은 보이는데 말이죠. 트럼프가 흑인 유권자가 많은 대도시에서도 잘했다는 평가입니다. 필라델피아, 밀워키, 디트로이트 다 더 많은 표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 그 전보다. 흑인 유권자들은 경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그랬고 트럼프가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절대 이런 건 또 안 쓰죠, 한국에선. 자, 여기 보시죠. 노스캐롤라이나 앤슨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40% 인구 40%가 이제 흑인입니다. 유권자.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가 이겼어요. 이게 1870년 이후 처음으로 이긴 거라고 그럽니다. 공화당원으로서, 공화당 대선 후보가.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자, 이 표를 보면은 이렇게 더 많은 표를 얻은 겁니다. 보십시오. 모든 주에서 이 빨간 줄이 트럼프가요. 딱 두 개 주 빼고, 두 개 주가 이제 급진 좌파 진영인 워싱턴 주하고 유타주, 요 두 개 주 빼고는 보수주죠, 유타는. 나머지 주에서는 표를 더 많이 얻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보수 논객 베니 존슨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garbage, 쓰레기, 나치, 파시스트 이런 식으로 비하했지만 가운데 손가락,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가운데 손가락 내밀고 트럼프가 승리한 걸 이렇게 올렸습니다. 베니 존슨이요. 자, 그리고 이번에 많은 유권자가 왜 트럼프를 찍었는지 아십니까? 민주주의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누구로부터? 민주당으로부터.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많이들 느껴서 트럼프한테 찍었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민주주의 위협이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 현재 민주당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걸 너무 많이 펼치고 있고, 어린이들한테 주입식으로 성전환 어젠다 푸시하고 불법 난민, 불법 체류자 이렇게 많이 데려오면서 미국 근간을 흔들어 놓고 민주주의의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민권자, 합법 체류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요, 삶이. 이런 불법 체류자가 계속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 아래 1200만 들어오고 수많은 여성이 성폭행당하고 살해당하고 어린이들도 그렇고
이게 민주주의 위협 아니면 뭐가 민주주의의 위협이겠습니까? 그리고 표현을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검열하는 게 수정헌법 1조에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걸로 검열하고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수정헌법 1조 아니에요? 표현의 자유? 자, 토크나이트 토크쇼 심야 토크쇼 진행자들 정신 나간 이 친구들 뭐 스티븐 콜베어, 세스 마이어스, 뭐 지미 키멀, 그다음에 지미 팰런 다 아주 울상입니다. 울상. 다들 그냥 급진 좌파 그 코미디언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주받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 뭘 알겠어요. 얘네들이 정치에 대해서. 자, 그래서 조 바이든은 누구를 탓하느냐? 이번 카말라 해리스의 완패 낸시 펠로시를 탓했습니다. 낸시 펠로시가 자신을 물러나게 한 장본인이죠. 예, 그래서 낸시 펠로시 네가 잘못한 거다. 네가 자꾸 나를 밀어내고 카말라가 출마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진 거 아니냐. 이렇게 탓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조 바이든이 이렇게 트럼프 2024 모자 쓴 것도 엿먹으라고 한 것 같아요. 조 바이든이 자존심이 센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계속 트럼프를 한번 이겼던 사람 아니냐. 근데 나를 중간에 물러나게 괘씸한 것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카말라 해리스하고 같이 그 워치 파티 대선 워치 파티에도 같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이.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카말라 해리스하고 관계가 그렇게 친하지가 않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2020년 민주당 대선 경선 때도 둘이 붙었었죠.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카말라 해리스가 조 바이든을 좀 매섭게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위기였는데 마지못해 조지 플로이드 사건 터져서 소수계 흑인 여성 부통령 후보를 지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민주당에서 그렇게 압력을 줬죠. 바이든한테. 자, 경합주 싹쓸이승 사실상 싹쓸이승입니다. 트럼프가 좀 전에 애리조나에서도 이기고 지금 AP통신 보면은 미시건에서도 이렇게 이긴 걸로 나와 있습니다. 미시건 이제 확정이에요. AP 다른 뭐 뉴스맥스하고 팍스 뉴스는 이미 이겼다고 그렇게 보도했는데 AP가 뜸들였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다가 이제 미시건하고 애리조나에서 트럼프가 이겼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AP통신이. MBC에서도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미시건 트럼프가 이겼다고 땡 이렇게 쳤습니다. 예, 49.8대 48.3. 런더 테이블 했습니다. 싹쓸이승. 제가 7개의 경합주 싹쓸이승 거둘 거라고 한 몇 달 전부터 얘기를 했죠. 제가 특히 이제 조 바이든하고 붙든 카말라하고 붙든 그리고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조 바이든이 1차 토론 때 너무 못해가지고 카말라 해리스로 교체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맞습니다. 지금 와서 뭐 바이든이 뭐 결과론이죠. 바이든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니 다 결과론은 다 무의미합니다. 뭐 이랬으면 저랬으면 워러크러셔라는 완전히 무의미한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처해야죠. 앞으로. 그게 바로 트럼프의 최대 장점이에요. 바로 후회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 대처를 잘한다는 게 트럼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보고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트럼프를 보면서 그런 점들은. 자, 여러분께서 별로 안 좋아하죠? 저도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트럼프하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47대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제이디 밴스 부통령 당선인한테 축하말을 건넸습니다. 제가 축하한다고. 자, 연방 상원에서 미시건 쪽에서 공화당 마이크 로저스 후보가 어제만 해도 앞서고 있었는데 엘리사 슬라킨한테 역전을 허용해서 엘리사 슬라킨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네요. 예, 이거는 좀 뭐 기분이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법무부가 그동안에 신났다면서 막 트럼프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특검이 정신 나간 잭 스미스 특검.
잭 스미스 특검도 이제 손을 뗄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2건의 연방 형사 소송을 대통령 취임 전에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제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법무부 관리들이 트럼프 당선인이 엮여 있는 사건에 대해 당장 재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그런 케이스였고 아예 언급할 가치도 없는, 저는 그래서 이 케이스를 여러분께 안 다뤘어요. 별로 많이 안 다뤘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케이스 자체가, 그리고 연방 대법원에서도 면책 특권 있다고 얘기를 했죠. 일부 그 전직 그 대통령 신분 대통령들은 면책 특권이 있다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그래서 어쨌든 이 케이스는 끝난 케이스나 마찬가지였다고 그렇게 입을 모았었죠. 잭 스미스가 법무부에서 나간다는 겁니다. 어차피 트럼프가 들어갔으면 바로 해고예요. 예. 잭 스미스는. 그러니까 뭐 이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 축하 전화를 했다고 그럽니다. 예. 바이든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원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 카말라를 별로 원했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보면은 얼마 전에 오바마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카말라보다는 내가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기분이 상한 상태였죠.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그때 그 조 바이든이 어쩔 수 없이 대선 후보에서 물러난 것에 대해서. 그때 왜냐면은 낸시 펠로시가 아마 수정헌법 25조 적용하겠다고 협박을 했을 거예요. 조 바이든.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 스스로 내려온 겁니다. 이제 둘은 완전히 견원지간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 바이든하고 낸시 펠로시. 조 바이든이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이후로 낸시 펠로시하고 대화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래요. 말 다 했죠 뭐. 자, 일론 머스크가 또 중요한 걸 이렇게 X에 올렸습니다. X에 올린 것 거의 99.9%는 정확한 정보가 많아요. 일론 머스크가 잘못된 정보를 올리고 있다. 그것 자체도 메인스트림 미디어 주류 언론의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노트를 올리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올릴 수 있게 허용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제가 폭군처럼 뭐 독재자처럼 이걸 아무도 터치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게 아니라. 근데 제가 보니까 여태까지 올린 것 중에 틀린 정보는 한 개도 없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아셔야 돼요. 커뮤니티 노트가 몇 개 붙은 건 있었지만, 자, 여기 보시면은 내려보겠습니다. Its official 2024 coverage was the worst in history,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worst in history. 역대 최악의 언론 커버리지였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 카말라. 보시면은 2024년 민주당 대선 후보 78%가 긍정적이고 공화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15%만 긍정적이다. 민주당 어드밴티지가 63포인트.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 한인 언론들이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 66%가 긍정, 트럼프 당시 8%. 그래도 2배 가까이 오른 거네요. 2008년 68% 긍정. 누구였습니까 이때? 오바마였습니다. 33% 긍정. 이때 누구였습니까? 공화당 존 맥케인 35포인트 어드밴티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92년 누구예요? 92년 기억하십니까? 52% 긍정. 민주당 대선 후보, 공화당 대선 후보 29% 긍정. 빌 클린턴이죠. 29%는 조지 H.W. 부시. 그래서 졌죠. 그때 이제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언론 보도도 있었지만 라스퍼로라는 제3 후보가 나오면서 표가 갈리는 바람에 패배했습니다. 조지 H.W. 부시가. 저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조지 H.W. 부시. 2004년 누구였습니까? 누구? 조지 W. 부시였죠. 조지 W. 부시 때 누구요? 존 캐리 59% 긍정. 조지 W. 부시는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37% 긍정.
미디어 리서치 센터에서 언론 감시 기관이거든요. 이렇게 밝힌 겁니다.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주류 언론? 이거 압니까? 이런 내용들 좀 한국 한인 언론들이 보도할 필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드립다 카피 페이스트 할 게 아니라. 자, 2016년에 평화롭게 정권 이양이 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한국 한인 언론 아십니까? 제가 강의를 할게요. 지금 그러니까 제 프로그램을 많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한국 한인 언론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뻔한 내러티브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팟캐스터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 아닙니까? 뭐 패트릭 벳 데이비드라든지 뭐 벤 셔피로라든지 맥인 켈리, 빌 오라일리, 예, 글렌 백 이런 사람들이 더 영향력이 커요 지금. 이런 뉴욕타임, 아포, CNN 이런 언론들보다. 자,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한 겁니다.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2016년 때 법무부를 무기화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트럼프가 러시아 푸틴의 꼭두각시라고. 그럼 말도 안 되는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을 조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버락 오바마가 다음 날 백악관 뜰에서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러시아가 어느 정도로 미국 선거에 관여했는지 알아보겠다고 그런 헛소리 했잖아요. 완전 헛소리. 오바마도 그걸로서 아웃입니다. 정말. 예. 제임스 코미가 또 앞장서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내러티브 펼치고. 근데 이제는 이런 장난질을 못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백악관, 연방 상원, 연방 하원 지금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거든요. 아니, 상원은 이미 다수당이 됐고 하원도 이변이 없는 한 다수당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의석을 훨씬 더 많이 늘릴 거예요. 하원에서도 지금 모든 그 정황을 미뤄볼 때.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지금 그 연방 대법원도 6대3 보수 우위 아닙니까? 미국인들이 정신 차린 거예요, 지금. 보수가 맞다는 게 아니라 민주당 좌파 진영이 너무나 부패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미국인들이. 한국 한인 언론들은 민주당이 항상 옳고 공화당이 백인 우월주의 뭐 말도 안 되는 그 내러티브에 빠져 있지만 정신 차려야 돼요. 계속 그 내러티브에 빠져 있으면은 배울 수가 없어요. 공화당에 대해서 그럼 뭘 배우겠습니까? 맨날 백인 우월주의 이런 얘기 노래 부르고 앉아 있으면 표가 더 많이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흑인, 라틴계, 여성. 자, 이제 불법 난민, 불법 체류자, 특히 이제 범죄 저지른 그런 불법 체류자들을 일단은 추방은 무조건 시켜야 돼요. 트럼프가 이 약속 안 지키면은 그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할 겁니다. 미국인들이 원하고 있어요. 그 유권자 아이디도 이렇게 자꾸 푸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80% 이상 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캘리포니아 주민들 중에서도 과반이 유권자 아이디를 원해요. 유권자 아이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난질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는 당선되면은 앱스틴 아일랜드 그 리스트 다 공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다 공개해야죠. PDD 그 이슈도 확실하게 철저하게 진상 규명해야 됩니다. 누가 도대체 거기 가가지고 어린이들하고 성관계 갖고 막 그랬는지 그거 다 알아내야 돼요. 알고 싶지 않아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이런 거를 왜 기자들이 얘기를 안 하냐고요. 왜 이런 거를 파헤치지 않느냐고요. 크리스 코모는 뭐라 그랬냐면 이런 걸 왜 하려고 그래. 그런 정신 나간 소리 했었습니다. CNN에서 일할 때. 지금은 좀 그 사람도 나아지고 있어요. 이 앱스틴 아일랜드 PDD 케이스는 끝까지 파헤칠 필요가 있습니다. 연루자들 다 알아내야 되고 거기서 범행, 소아성애, 어린이들 상대로 성관계 가진 사람들은 다 교도소 수감돼야죠. 자, 데니시 디수자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보수 논객이죠. 인도계. 뭐라고 썼냐면은 카말라 해리스가 이번에 6천만 표밖에 못 받았다. 바이든은 2020년에 8,100만 표 받았죠. 도대체 2천만 어디 갔느냐 그 민주당원. 그리고 그 뒤에는 바이든 8천만 표 받은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전략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트럼프를 히틀러, 쓰레기, 백인우월주의 뭐 이런 걸 부르자. 그냥 비판만 하자.
다른 정책 없었습니다. 바이든 정책 좋았던 게 뭐가 있습니까? 바이든은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보통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문제를 하려다가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고 성공하면은 성공한 대통령, 실패하면은 실패한 대통령인데 바이든은 그전에 없던 문제들을 야기시켰던 게 문제였던 겁니다. 국경 문제 1,200만 명이나 데려오고 불법 체류자, 강간범들, 살인범, 그 살해, 살인범들 상당한 수를 데리고 왔죠, 미국에. 그리고 화석 연료 탄압하면서 물가 오르게 인플레이션을 불렀습니다. 그 두 개만으로는 낙지점이에요. 조 바이든은. 자,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로 바꿨죠. 스위치로라고 그러는데 카말라 해리스는 그러면 캠페인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캠페인을 잘했습니까? 인터뷰 제대로 한 적이 있어요? 60 Minutes 거기에 나와 가지고 질문 10개인가 했는데 그 10개 중에 제대로 대답한 거 한 개도 없었습니다. 한 개도. 한 개도 없었어요. 그것만 봐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돼? 미국인들이 바보입니까? 이게 아무리 떨어지는 사람도 그거 봐도 '아 이 사람 대통령감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카말라 해리스가 왜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지 아십니까? 대통령답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은 대통령 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저런 사람이 누가 어떻게 대통령이 돼? 이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카말라 해리스가 인터뷰하는 걸 보면. 제가 보니까 한국에 계신 그런 저널리스트들 보면은 안 보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인터뷰나 이런 거. 그냥 기사만 보고 인터뷰를 이렇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저 제대로 된 대선 후보 맞아? 부통령으로도 좀 약간 문제 있는데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안 들 수가 없었어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 트럼프가 우리를 두 번이나 살렸다. 이 말에 100% 1000% 10,000% 동의합니다. 힐러리 클린턴, 카말라 해리스. 특히 여성 대선 후보들은 아주 박살 내는데 일가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뉴욕 검찰총장 리티샤 제임스 공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정치 보복을 해야 돼요.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고 정의 실현?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딥스테이트. 예, 딥스테이트 뿌리를 뽑아야 돼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정치 보복 해야 됩니다. 100% 200% 이번에 뿌리를 뽑지 않으면은 트럼프 퇴임하잖아요. 또 당해요. 또 당합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이 딥스테이트가 이 지독한 딥스테이트가 그냥 물러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물러나요. 절대로. 그래서 이번에 지금 연방 하원 선거 아직 완전히 안 끝났거든요. 연방 하원에도 반드시 공화당이 다수당이 돼야 됩니다. 이걸 끝까지 지켜봐야 돼요. 저희가 끝까지 잘 지켜봐야 됩니다. 자, RFK 주니어가 터커 칼슨하고 인터뷰했는데 트럼프가 얼마나 이렇게 그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 트럼프하고 함께 비행기를 탔을 때 그는 종이를 들고 모든 국가가 표시된 중동 지도를 그렸다. 직접 이렇게 그렸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리고는 각 나라 병력을 적었다. 그는 시리아와 터키 사이 국경을 바라보며 장군들에게 병력에 대해 질문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뭐 25만 명, 여기에는 뭐 몇만 2만 5천 명, 몇 명, 25만 명이 아니라 자세하게 다 알고 있었다. 여기는 500명 있고 뭐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면은 예? 국가 통수권자면은 이런 지식은 있어야 된다. 근데 조 바이든이 과연 제대로 알 것 같습니까? 그래서 터커가 잠깐만 트럼프가 중동 병력 배치도를 정확하게 그렸다는 말이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RFK 주니어가 맞다. 트럼프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중국에 관련된 그 책도 20권 넘게 2016년 대선 사이클 그때 처음에 대선 출마했을 때 20권 넘게 읽어서 중국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류 언론들이 바보인 것처럼 묘사를 했다는 게 얼마나 극악무도합니까? 범죄 조직이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잖아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이런 언론들이 범죄 조직이에요. 자, 메가 알부민 40대부터 뭐
100 세까지도 가장 인기가 있다는 이거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영양제입니다. 예 저도 복용하고 있습니다. 메가 알부민이고요. 매일 복용하면 확실히 아침에 이렇게 개운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예. 제가 여러분께 얘기를 하지만 추천인 그러니까 hnhkorea.com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한 다음 추천인을 진실정치라고 하시고 할인 코드에 W20 W20 예 W20이라고 이렇게 딱 쓰시면은 20% 할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대통령 후보라면은 장시간 동안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 3시간 정도 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카말라 해리스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조 로건하고 인터뷰 45분만 하고 싶다고 그랬고 또 원정 텍사스주 어스틴 가기 싫다고 텍사스주 어스틴에 있거든요. 조 로건 익스피리언스 스튜디오가. 근데 자기한테 오라고 그러고 얼마나 약한 모습입니까? 인터뷰도 다 피해 다니고. 인터뷰를 피한 내용을 한국 언론 어디서 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곳도 못 봤습니다. 예? 한 곳도 못 봤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예. 정말 그러니까 미국 정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이. 자, 원용석의 진실 정치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만 운영이 됩니다. 뭐 슈퍼챗이나 구글 광고를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만 진실 정치 진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제가 이번 주 왠지 기분이 다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네요. 예, 트럼프가 백악관에 재입성하게 됐고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됐습니다.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당선인이 됐습니다. 정말 미국 역사상 최고의 컴백 스토리라고 그럽니다. 미국 역사상 이런 컴백 스토리는 없었다는 겁니다. 정치, 뭐 경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다 통틀어서 이런 컴백은 없었어요. 정말. 제가 트럼프를 두고 난세의 영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난세의 영웅이고 이번 2기 때는 확실하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으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확신한다는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 트럼프가. 예, 뭐 확신한다는 거는 좀 제가 뭐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올바른 길로는 갑니다. 확실하게. 올바른 길로 가면은 위대하게 되겠죠. 트럼프니까 이 모든 난관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트럼프 러시아 내통 조작 스캔들 말도 안 되는 그런 조작 스캔들 만들어 가지고 인신 공격하고 예, 당선인 신분 때부터 FBI 사찰을 받고 오바마 딴지 걸고 사법부가 무기화해서 계속 딴지 걸어서 특검 도입하게 만들고 탄핵 2번에 특검은 도대체 몇 명입니까? 한 3-4명 됐나요? 예. 그리고 뉴욕 법정에서 기소하고 예. 공소시효법까지 뒤집어 가지고 이진 캐롤 성폭행 당했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해 가지고 예, 유죄까지 받고 물론 뭐 예, 항소를 하면은 이길 가능성이 높았지만 어쨌든 다 이제 무의미한 거죠. 그런 법정 케이스는 대통령 당선이 됐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그리고 또 투표용지에서 트럼프를 다 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억지가. 그만큼 트럼프를 두려워한 거고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트럼프를 향해서 열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밖에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임기 때는 더 강력한 모습으로 이렇게 트럼프가 더 강력한 모습으로 돌아올 겁니다. 예, 굉장히 세게 나갈 거예요, 정책을. 제가 볼 때는 전에 없는 그 역대 어떤 대통령들보다 두 번째 임기 때 이렇게 세게 나온 대통령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자기 색깔을 확실하게 이렇게 드러낼 거고요. 그리고 인사 이제 제가 오늘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인사, 국무장관, 법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누구를 택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첫 번째 임기 때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 인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국무장관, 법무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 다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진정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